통장에 1,300원이 많았다는 이유로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받아오던 기초연금이 단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 이상진 교수입니다. 박 여사님은 평범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아가며 살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기초연금이 갑자기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착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통장에 들어온 돈이 문제였습니다. 오래된 시골 땅을 팔아 생긴 돈 1억 2천만 원. 이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단 1,300원 초과한 겁니다. 이로 인해 매달 30만 원 넘게 받아오던 기초연금이 전액 중단됐습니다. 단돈 1,300원 차이로 몇백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면 더 억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박 여사님처럼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는 여러분께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되면 주는 것이 기초연금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영상 말미에는 기초연금을 절대 놓치지 않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박 여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평소처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입금되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입금 문자를 기다리며 조용히 폰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고 알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셨고 그곳에서 들은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탈락 사유는 통장에 입금된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박 여사님은 최근에 오래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시골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은 몇 년 동안 팔리지 않아 그대로 놔두고 있었지만 작년 말 갑자기 매수자가 나타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1억 2천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로 생긴 현금이 박 여사님 통장에 그대로 입금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거래 대금이 아니라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히 연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유한 예금, 주식, 부동산, 보험, 심지어 차량의 가치까지도 환산해서 소득으로 평가합니다. 이걸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연 4%로 환산해서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은 공제되지만 남은 8천만 원에 대해 연 4%를 적용해 연 320만 원, 이를 12로 나눈 월 약 26만 6천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박 여사님의 경우도 이와 같았습니다. 시골 땅 매각으로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면서 소득인정액이 갑자기 상승한 겁니다. 계산해보면 1억 2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 연 4%를 적용하면 연 400만 원, 이를 12로 나누면 약 33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 40만 원과 기타 금융 소득을 합산하니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월 229만 원을 정확히 1,300원 초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돈 1,300원이 많았다는 이유로 박 여사님은 매달 30만 원 넘게 받던 기초연금을 단 한순간에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이 30만 원은 박 여사님에게 매달 약값을 충당하고 손주들 용돈을 챙겨줄 수 있는 여유를 주던 소중한 생활비였습니다. 이 사례는 단지 박 여사님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와 비슷한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감액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부동산 매각과 같은 일시적 자산 이동입니다.
문제는 이 자산이 실제로는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소득처럼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 명의로 남겨둔 땅이나 오래된 예금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땅이나 집을 팔게 되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 금액은 고스란히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금액이 수급 조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리 상담을 받았다면 박 여사님은 그 돈을 예치하지 않고 분산시켜 놓거나 일정 기간 정기예금으로 묶어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자산 증빙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 여사님의 사례는 우리가 단지 몰랐다는 이유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줍니다. 기초연금은 정해진 틀 안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금액 차이도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된다고 무조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만 65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내인 분들만 받을 수 있으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직장에서 버는 월급이나 연금뿐 아니라 예금, 보험,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보유한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9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가구는 366만 4천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독 가구란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를 말하며 부부 가구는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수령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4만 3,51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가구는 두 분 각각 수급하되 부부 감액제가 적용되어 1인당 약 27만 5천 원 내외로 감액됩니다. 두 분이 함께 수급하면 합쳐서 약 55만 원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많다고 판단되면 나이가 되어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거나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겨 탈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이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의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면 시세의 60%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 이상이면 단독 가구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소득인정액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정보 차이로 연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이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계산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자, 이제 중요한 계산법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금융재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재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자산을 합산한 뒤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즉,
금융재산 전체에서 2천만 원까지는 생활자금으로 보고 빼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 4%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2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천만 원에 연 4%를 곱하면 연 32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다시 12로 나누면 월 약 26만 6천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부동산입니다. 특히 실거주 주택이라도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시세의 60%를 기준으로 보고 그 금액에서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8,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시세 12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시세의 60%인 7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대도시 공제 금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5억 8,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다시 연 4%를 곱하면 연 2,34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195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의 가액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차로 분류되어 무조건 탈락됩니다. 차량 가격이 그 이하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재산으로 환산하여 연 4%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2천만 원이면 연 80만 원, 월 약 6만 6천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어르신들이 마트, 편의점, 카페에서 간단한 근로를 하시곤 합니다. 정부는 이런 근로 의지를 존중하기 위해 일정 소득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112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그 이상 버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을 벌면 초과된 38만 원 중 30%인 약 11만 4천 원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별도의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51만 3,760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는다면 기준선보다 약 8만 6천 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초과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대략 6만 원에서 10만 원가량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월 80만 원을 넘는다면 기초연금은 전액 감액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처럼 소득인정액 계산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여러 자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금, 주식, 자동차, 부동산, 보험 등 하나하나가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내 자산 상태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실수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사례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명예 실수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부모님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차량 할부 승인이 어려워서 혹은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는 이유로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차를 부모님이 실제로 운전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등록된 명의만 보고 해당 차량을 부모님의 소유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차량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급차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고급차가 아니더라도 차량 가액에 따라 소득인 정액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 이전 등록이나 명예 정정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매도 후 이사로 인해 발생한 탈락 사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던 70대 여성 한 분은 기존에 살던 40평대 아파트를 팔고 딸이 살고 있는 용인 인근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청소나 관리비 문제도 있고 몸도 힘들어져서 보다 작은 20평대 아파트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기초연금이 끊겼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딸에게 이사 잘했다고 칭찬을 들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기존 주택은 실거주 주택으로 간주돼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았지만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생긴 5억 원 이상의 차액이 통장에 입금되었고 이 금액이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결국 매월 받던 30만 원이 전액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거주 주택을 팔아 소형 아파트로 옮겼을 뿐인데 자산 구성이 바뀌면서 연금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거주 재산이 아닌 금융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땐 반드시 매도 전 사전 상담을 통해 수급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하고 통장 분산이나 가족 계좌 활용 같은 절세 전략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험 해약 환급금과 펀드 평가액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은 매달 납입만 하고 아직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재산으로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언제든지 해지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해약하면 3천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2천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 연 4%를 적용하여 연 40만 원, 월 3만 3천 원을 소득 인정액에 추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펀드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현금화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처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금융재산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자산을 다양화하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펀드나 주식의 평가액이 수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의도하지 않았고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놓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금은 대부분 매달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놓친 월은 소급해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소개한 사례들은 복잡한 법규보다 오히려 일상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자녀명의 문제, 이사나 재산 정리, 보험 계약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이미 받고 있는 분이라면 자산 구성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산이 조금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모르니까 신고 안 해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는 이미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행복이음은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정보 연계 시스템입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모든 복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1년에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보유 현황, 보험 계약 정보, 자동차 등록 정보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이 데이터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서 자동으로 연계되며 주민센터에서 따로 수기로 입력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갑자기 1억 원이 들어온다든지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보험을 해지해서 해약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이 정보는 다음 조사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시골 땅을 팔고 9천만 원이 입금됐는데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연금이 끊겼고 그 후 확인해 보니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 조회된 재산 변동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이 사라졌다면 단순히 앞으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계속 연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 전부를 환수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9조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제공해 과다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한 어르신은 통장에 입금된 돈이 단기간 머물렀고 본인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히 잔액이 아닌 입출금 내역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일시 입금도 자산으로 분류했고 그 결과 4개월치 연금을 환수당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나간 돈도 소명 자료가 없으면 그대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겼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이 늘거나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일시적 입금이라면 해당 자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계약서나 증여서류 등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산을 가족 명의로 잠시 보관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행복이음 시스템은 명의자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탈락 원인이 됩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매우 정밀하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자산의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사전 점검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몇만 원 때문에 수개월치 연금을 토해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하나하나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막연히 받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보다 정확하게 알고 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 기준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소득처럼 계산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금, 주식, 보험, 차량, 집값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그리고 단돈 1,300원 차이로도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액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은 모든 재산을 소득처럼 본다는 뜻입니다. 둘째, 통장 잔액, 주식, 보험, 자동차, 부동산 모두 포함됩니다. 셋째, 단 1,300원 차이로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액 기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지금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하시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어디까지 반영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생일이 다가온 분들은 절대 미루지 마시고 생일이 오기 전 전달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올 일이 있다면 무조건 그 전에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영상이 여러분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님, 장인어른, 시어머님, 이모, 친구, 어머님처럼 주변에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께 꼭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겐 매달 30만 원을 지켜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현금 없이 집만 있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노후 투자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50대 이후 이제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 20년에서 40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마인드샷 특가 상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상품은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께 오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이 책은 연금저축 전문 인기 유튜버이신 서대리님이 본인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월 30만 원으로 부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ETF 연금저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전략들을 담고 있어서 초고속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 월급을 지키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겁니다. 더 이상 노후 준비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과 함께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상품은 퍼니메이드 클러치 다이어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수령 계획, 건강관리, 새로운 취미, 생활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여유롭고 계획적인 노후 생활의 첫걸음이겠죠. 이런 A5 사이즈의 60 다이어리는 연금 스케줄, 병원 방문 기록, 재정 목표 혹은 버킷리스트까지 한눈에 정리하고 관리하기에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이 제품처럼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 커버는 중요한 영수증이나 서류 조각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과 계획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실용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상품은 파카 만년필 조토 오리지널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자산 관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들 혹은 가족에게 남길 소중한 기록을 작성할 때 우리는 그 내용만큼이나 기록하는 행위 자체에도 의미를 두게 됩니다. 이 파커 펜처럼 손에 쥐었을 때 안정감을 주고 부드럽게 써지는 좋은 필기구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을 더욱 신중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죠. 또한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에 감사 일기를 쓰거나 삶의 회고록을 작성하는 등 자신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즐거움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년필 입문용이나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품격 있는 필기구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계획과 기록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세 가지 상품은 마인드샷 구독자 특가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품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